전국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실명이 공개된 유치원들을 본 이 학부모들의 실망 그리고 걱정, 분노까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일선 사립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국립유치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강력 반발을 예고해 진통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의 이슈까지 이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김 의원님, 일단 이 교육청이 실명을 공개를 해서 지금 홈페이지 여기저기서 아주 학부모들께서 바쁘게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명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서울이 76군데, 경기가 122, 그다음 인천이 223, 그다음 부산이 281, 그리고 경남이 21군데 이렇게 이제 실명으로 공개가 됐고, 다만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처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익명으로 지금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봤지만 다양한 형태의 비리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은 이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우선해야 되는데, 사립 유치원의 경우 겉으로는 교육이고 속으로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나라는 그런 결과가 바로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1시 반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제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국민들의 공분이나 이것을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그다음에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심 어린 사과와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지금 교육부에서 낸 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실시간 검색어에 각 지방 교육청이 오르내리는 걸 봤거든요. 그만큼 관심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한유총의 반응 어떻게 보셨나요? 참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을 느껴야죠. 그래서 한유총도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말씀으로는 자체 자율정화 활동을 하겠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 자율정화 활동을 제대로 할 거라고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말 여러 가지의 비리 백태가 지금 실명으로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쪽에 맡겨서 자체적으로 정화 활동을 한다.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빨리 국회에서 입법으로 할 건 입법으로 하고, 정부가 조치 취할 건 조치를 취해서 완전하게 투명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 학부모들의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해줘야 할 그 소위 3법, 3가지 법. 그러니까 소위 유아교육법. 그래서 정부의 지원금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조금으로 바꿔서 앞으로 그 국민 세금을 달리 쓸 경우는 횡령죄로 처벌하거나 하는 이런 법이 정비가 돼야 되겠고, 또 국가의 공인회계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외주 파인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립학교법을 또 바꿔서 그걸 적용을 해야 되고, 또 학교급식법도 바꾸고, 이거는 국회에서 빨리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일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야당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부가 앞으로 상시 이 감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물론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사립 유치원이 거듭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제 아주 시급한 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당정이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 한유총이 어떤 대책에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가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당은 유치원의 그 보조금, 그러니까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좀 바꾸겠다. 그리고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국공립을 좀 늘리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유총이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불비함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는 것이죠. 재무 회계 규칙을 개정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자산을 투자를 해서 만든 유치원인데, 사유재산인데 왜 이걸 인정 안 하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게요. 지금 재무회계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게 1년 수익의 10%를 건축 적립금으로 계상토록 돼가지고 나중에 만약 그만두게 되면 현금으로도 지불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은 그 이제 회계 책임
지는 그 구조에 들어와 있는데 사립 유치원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안 들어오면 될 일인데 그게 2%도 채 안 돼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경악스러운 일인데 누리과정으로 국고에 2조 원을 보조를 받고 있는 건데 이것을 쌈짓돈으로 썼다,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러면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 공개하라, 뭐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공개하라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본인들의 잘못은 잘못된 대로 바로 잡으면 되는 거지. 자꾸 찻대고 풋대고 본인들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한유총에서 기자회견을 하든 보도자료를 내면 낼수록 국민들의 공분은 더 높아지고 학부모들이 이 문제제기 수위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깊이 천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반발하는 까닭이 지금 이제 이 현상 변경을 본심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원금 형태로 한 45% 정도 지원받고 있잖아요. 국민 세금을. 그걸 지원받아서 지금 뭐 이미 보도된 대로 멋대로 썼습니다. 근데 그걸 지원금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꾼다면 이제 형사처벌을 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면 법으로 형사처벌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에듀파인, 국공립 유치원 다 에듀파인 국가공인회계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 회계 처리할 경우는 또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결국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유재산 뭐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렇게 하다가 사립 유치원이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경우는 이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자율정화를 할 의지가 강하다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 그다음에 국회에서 논의된 이 입법 문제 전부 수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국민의 신뢰를 이미 사실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이들은 오늘도 유치원에 가야 되고 어머님들은 유치원에 또 보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상황에서 뭐 처벌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박용진 의원의 3법을 이번 회기 중에 조속하게 여야가 합의 처리를 좀 하는 것이 하나일 것이고요.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무슨 폐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년 6월 달에 그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의를 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이제 유치원 원장이나 선생님들의 고생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도 정말 그 제대로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건 맞죠. 이렇게 흙탕물 튀기는 분들 때문에 전체 그 이제 유치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해왔던 분들이 또는 그 뭐 설립도 하고 유아 교육에 헌신해왔던 분들이 다 매도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그 이제 문의를 해서 그만두겠다라는 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런 일을 접고 실제로 이런 그 유아 교육 그 어린이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소명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 오늘도 발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랑 같이 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 보는 일이 없는 그런 로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정에서 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지금 한유총 반응이 이렇다 보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유치원 대란 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이 생기죠. 뭐 조금 있으면 또 오나 모집도 할 텐데. 그리고 사실 유치원 들어가는데 경쟁이 또 제법 세거든요. 그런데 정말 완전히 스트라이크를 한다. 할 경우는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취한다 해도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정부가 하여간 그 단호한 방침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립유치원 측과 대화를 해서 이제 계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고요. 사립유치원 쪽도 정말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투명한 시스템을 갖춰서 뭐 당당하게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같이 사립유치원에 속해 있지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잘 운영해 온 것들은 한 600억 원 정도는 우리는 국가 그 공인회계 시스템에 들어가겠다 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더 잘 활용해서 다른 유치원들까지 확산되도록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아주 낮은 편인데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은 이유는
워낙 사립 유치원의 로비나 이런 게 막강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또 비슷하게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워낙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돌파하고 왔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로비가 또 통할 리가 만무하고요. 예. 만약 로비를 받아들이면 그 국회의원은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역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여야가 어쨌든 박용진 3법에 대해서, 의원 3법에 대해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예. 대부분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각 당에서 안을 만들어서 병합해서 처리를 저는 이번에 할 거라고 봅니다. 안 충분히 할수 그러면 아마 그 총선 앞에서는 네,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좀 비슷한 생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야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과거에는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질 않았고, 그래서 아마 그쪽 내부에서는 좀 뭐 아는 일이었는지 몰라도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온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 일을 뒤로 미룬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래서 키운 거지만 야당이 더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여당 거다 이런 생각하면 네. 안 되고, 그래서 야당은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도 뭐 본인 자기네 당의 법안을 내든지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왜냐하면 내년부터 시스템을 바꿔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류의 뉴스를 전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야당의 어떤 공격 루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일단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예. 그러니까 헌법에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률로 만든 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1991년도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1997년도에 이제 예. 이런 기본 합의서 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2005년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북한과 남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정치적 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과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남북 간의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비준을 하고 체결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준해서 예를 들어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을 처리했다면 굳이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국무회에서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거겠죠. 물론 선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국회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진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법률적인 그 토대 위에서 합의서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다.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남북관계만 나오면 평창을 평양이라고 그랬던 것이고요. 그다음 단일등 구성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거 보고 비핵화 속도를 보고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그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야당이 지금 자꾸만 공격하는 이유가 사실 그동안의 지금 정부의 기조를 보면은 북한은 충분히 항상 국가로 인정하고 여러 중요 이벤트를 진행을 해왔거든요. 이 점을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 대변인 발언은요, 저는 매우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맥락하고 배치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게다가 대통령께서 2011년에 저서의 운명이란 저서에 이미 써놓으신 말씀도 청와대 대변인은 숙지하고 있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지금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말씀도 그때 하신 거고 이미 그런 맥락에서 행보를 하고 계신데 야당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깊은 생각 없이 헌법을 들먹인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와서는 또 한 발 뺀 듯한 이야기.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유엔에서 북한을 국가로 대접하고 있고 국제법은 또 북한을 국가로 대접하고 있다. 그래서 미묘한 점이 있다고 오늘 한 발 뺀 거 아니에요. 네. 어제 그런 이야기를 몽땅 했으면 또 몰라요. 대통령 말씀까지 책에 쓴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깊은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해서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은 청와대나 여당, 정부를 약간 궁지로 몬 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에 따른다면 우리 정부는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현 정부가 우리가 이미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또 교육부 교육 지침에서 다 뺀 상황이에요. 현 정부가 그거하고도 배치가 되고 그다음 그동안에 지금 여당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남북 국회회담도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뭐 소위 평화를 위해서 국회회담을 열자고 하는 맥락하고도 또 안 맞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군사 합의서의 문제는 우리와 안보에 관한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안 보느냐하고 상관없이 우리 헌법 정신에 따르면 저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무시했고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청와대가 수습하려고 오늘 그렇게 네. 약간 발을 빼는 듯한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대변인 실수를 꽤 했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헌법상의 그 국가대체가 작고와 아니다. 그다음에 법률 아까 말씀드린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제반의 상황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통령은 남북 합의서를 체결 비준하며 통일부 장관 이와 관련한 대통령 업무를 보좌한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남북 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는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 남북 합의서 또는 입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동의권을 발동한다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남북 합의서를 체결 비준한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괜한 논란을 만드는 것은 야당의 일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법 정신도 있고 그 남북 관계 그 법률의 정신도 있는 겁니다. 물론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무와 역할을 지금 야당에서 껌껌 사사.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당 대표 각 당의 대표를 함께 모시고 가려고 했던 것이 보고 듣고 대화를 나누면 왜 남북 간의 평화 공존 체제가 중요한지를 실천적으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진전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야당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70~80%가 빨리 이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라 국회에서 하고 제반의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원하는데 정치권만 속도를 못 맞추고 있다. 이 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시각으로만 보니까 그러신 거죠. 근데 야당이 뭐 비판을 해도 정부는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지금 뭐 소위 북한에 대해서 지금 교류협력 연락사무소 그 비용도 8,600만 원 처음에는 교치의 승인을 받았다가 지금 100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현 정부가 다 나중에 이제 추후에 심의 의결 받고 하실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어떤 지적이냐면요. 우리가 제일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예요. 북한 표현, 우리 정부 표현대로 해도 완전한 비핵화.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검증이 100%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하는 움직임을 보면 비핵화의 본질과 관련돼서는 북한은 지금 정말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아직 핵무기, 핵시설 전혀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질의 입구는 거기란 말이죠. 그 지점에도 북한이 오지 않았는데 지금 북한의 소위 뭐 교류협력, 평화 이런 이유로 계속 북한에 대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가니까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비준 동의를 요청을 해놓고 그 예. 판문점 선언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선언에 따라서 북한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 추계도 안 되는 네. 내용입니다. 그거는 비준 동의를 해놓고 그 후속 합의서라고 한 내용, 평양 선언하고 이제 남북 군사 합의서 훨씬 구체적이에요. 예. 그거는 비준 동의를 안 받고 비준을 하니까 사실은 저는 선우가 바뀌었다고 그렇죠. 보시는 선우도 바뀐 데다가 정말로 비준 동의 받으려면 평양 평양이다. 선언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준 동의 받아야 돼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1991년에 남북한의 기본 합의서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건 비준 동의 대상이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순서가 바뀐 데다가 먼저 비준 동의 내놓고 지금 야당은 북한을 보는 평가가 다른 상황에서 이 문제가 진척이 안 된다고 해서 그 후속 합의서를 먼저 비준을 한 것도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그다음에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네. 조약은 국가 간에 맺는 거라고 하면서 헌법을 이야기한 건데 아니 저 휴전협정이 북한하고 유엔 사령부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저 국가 간에 맺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조약인데. 그래서 어제 대변인은 저 소위 말해서 좀 무식함을 노출했어요. 너무 경솔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이, 오히려 청와대를 예. 궁지로 몰았다 이런 좀 생각이 궁금한 들어요. 부분이요. 김 의원님께서는 청와대에서 춘추관장도 하셨으니까 분위기를 잘 아실 텐데 보통 대변인이 어떤 이런 중요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비서실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내부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요? 일단은 그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예.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을 참는 것에 대해서는 말한 거고요. 예.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그건 거라고 사견일 보여집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견이라기보다는 전체 흐름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에 외려 그것이 위헌이다라는 설명을 한 반박하는 거죠. 과정에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인용된 거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뭐 김의겸 대변인이 뭐 공공하게 빠뜨렸다라고 얘기하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 사실상 그 교황께서 방북하는 상황이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문제,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와 이제 스케줄 때문에 어쨌든 올해 안에 열릴지 아니면 내년 1월로 넘어갈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설왕설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민족 내부의 문제인 남북 간의 이런 그 선언도 있고 그다음에 비준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평화로운 것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 그다음에 예.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지금 합의서를 체결하고 예. 비준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0이 탑 계단이 100이라면 100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게 일부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요. 예. 하나하나 서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야당도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의석수가 많은 야당에서 매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고 또 진도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준을 처리한 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라는 태도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내지는 일부에서 문제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평화 공존 체제를 가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 아까 유치원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리 비위 유치원은 없어져 지양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지만 미국에서의 요청이나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나 나머지 기타 세계 무대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자신 있게 평화 공존 체제를 위한 북한과의 협상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편향적으로 정파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 남북 관계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 말씀만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더 들으면 우리 정부가 좀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영리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도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소하게 다가가니까 미국에서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한미 공조가 튼튼하게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미 간에 발맞춰서 잘할 경우 북한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비핵화 길로. 근데 현재는 지금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비핵화의 본질적인 입구라도 들어왔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성실한 신고라도 했다면 야당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것도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좀더 거고 취해야 된다, 또 뭐. 군사합의서는 우리 안보 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 받아라. 이거는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 말씀 하셨는데 스스로 지금 하시는 거는 그와 반대되는 자가당착적인 지금 행동하고 계신 알겠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그리고 평양선언 비준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